네, 강프로입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보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반등을 조금 하다가 좀 밀렸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원래 앞에 좋을 부분을 가격이 띄우면서 반영을 합니다. 자, 그렇다는 건 아직 벌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가격에 반영시키면서 추가적으로 시세가 큰 폭으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걸 선반영, 무엇의 기대감에, 그쵸, 기대감에 반영을 한다. 만약에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이렇게 보셔야 돼요. AI 반도체 시대가 왔죠. 그쵸? 뭐 AI 반도체 시대라기보다 그 AI 시대가 오면서 AI 반도체가 필요하게 됐고, 그건 GPU죠. 우리가 흔히 그 PC에서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래픽 카드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폭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다 뭐가 들어가나요? 기판이 들어가죠. PCB. 자, 그걸 PCB라고 합니다. 근데 이쪽에 수요가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은 효율을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효율이 왜 따지게 됐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그게 그 데이터 처리에 대한 양이 사실상 무엇을 생각하시든 그것 이상의 그 요구 사항이 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가 기존에 10을 사용했다면 지금은 뭐 100, 200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니까 막 10배, 20배씩 늘어나잖아요. 그럼 뭐가 부족하죠? 전기가 부족하죠. 그렇죠? 전기가 부족해서 지금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나 뭐 일진전기나 효성중공업이다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기판이 들어가죠. 기판이 다 PCB라고 아까 전에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그 PCB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예전에는 비싸서 사용하지 못했던 것들, 그쵸? 이 자체적으로, 그쵸? PCB가 가장 효율적인 부품이었는데 이 부품이 아니라 여기다가 유리기판 기술이 나온 겁니다. 예전에는 비싸서 못 쓰던 것들, 그게 왜 그러냐면 전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유지비가 더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 비싼 걸 쓰고 유지비를 낮출 수 있는, 그쵸? 유지비는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걸 낮출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유리기판이 뜨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수페타시스는 기존의 PCB를 거의 뭐 크게 그 석권, 뭐 점유율이 굉장히 높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유리기판이 뜨기 시작한다. 그러면 뭐 오늘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었던 뭐 JNTC나 뭐 이런 종목이에요. 그렇죠? 상하가 같죠? 뭐 제가 그 매매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강한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먼저 반영한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거예요. 자, 기사 내용을 보시면 보세요. JNTC 유리기판 기술 유망기대 24%대 상승. 오늘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이건 오늘 11시 13분에 나온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이수페타시스가 기본적으로 PCB를 거의 뭐 그 점유율이 상당히 높고 직접 엔비디아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그 기대감이 없었다면, 그쵸? 작년에 큰 폭으로 올라왔었던 이 가격대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올라올 수 있었을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대감이 과연 없었다면. 주가는 무엇 때문에 올라간다 그랬죠?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쵸? 이런 내용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무언가 뭐 이런 산업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더 빠르게 반영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가격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을 봐야 된다.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건 시세 원리가 이렇게 된다.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시세 원리가 가격, 즉 가격이 올라가면서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하는 거고, 여기서 우리는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타점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게 신고가 전략입니다.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은 앞으로 호재가 나올 수 있다는 종목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자, 간단하게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지금 AI 반도체 하면 어떤 부분이 가장 생각나죠? SK 하이닉스. 그렇죠? 그리고 한미 반도체. 뭐 이런 종목군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작년 7월 달까지 맞았죠. 근데 그렇죠? 이수페타시스는 한미 반도체보다는 약간 직접적인 부분에서 약간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작년 7월 이후에 조정을 받았고, 조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다시 회복을 한 겁니다. 근데 이쪽 구간에서는 어떤 부분이 붙기 시작했느냐? 효율을 따지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 전력
대한 부분, 그리고 뭐 냉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냉각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전력 사용량을 낮추는 뭐 지금 얘기 드리는 유리기판에 대한 그 기술적인 부분,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게 한미반도체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23년도 실적 346억이죠. 22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로 떨어졌나요? 한 70% 정도 떨어졌죠. 그렇죠? 1119억에서 23년도에 340억 실적으로 나왔다는 건 분기마다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그냥 이 말도 안 되는 안 좋은 실적을 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15배 올랐잖아요. 15배. 그렇다는 건 실적이 좋아질 부분, 앞으로 HBM으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질 부분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우리는 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여기 이수 페타시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단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켜야 돼요. 2주 안에 수익 전환 못 시키잖아요. 매매하다 보면 물리는 경우 생깁니다. 근데 물리더라도 내가 2주 안에 최소한 리스크가 뭐 말도 안 되게 크지 않는, 그쵸? 그 다들 거래를 해보셨으면 아시잖아요. 그 주식시장에서 내가 잘못 한번 물리면 진짜 뭐 20% 30%씩 물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그런 상황에서 그 매매를 시작하고 어떤 종목에 대한 그 타점을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단기, 즉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건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을 잘 잡아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왔고, 무엇보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두 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이수 페타시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수 페타시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세 원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타점을 왜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그쵸?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는지까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 장담컨대 다른 종목에서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JNTC 있죠? 언제 공략했나요? 가격을 먼저 보라 그랬죠? 즉 싸게 살라고 하지 마라. 그쵸?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정확하게 공략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략을 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쵸? 오늘 상한가 이런 구간을 공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자, JNTC 오늘 상한가 들어갔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 드리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가 공략이 됐습니다. 자, 정확히 보면 8시 47분, 47분, 8시 51분 다 장 시작 전이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제 가격이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내려가고 있는 종목은 사지 않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에서 내가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핵심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개를 한다. 자, 여기 보면 오늘 8시 47분에 나간 JNTC 말고도 이수 페타시스나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제가 이쪽 구간에서, 그쵸? 돌파한 이후에 계속해서 공략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그쵸? 뭐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그쵸? 이런 구간에 75%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내가 꾸준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 올라가는 구간에서 대박이 터집니다. 이게 굳이 뭐 반도체나 그런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 바이오 종목군들 중에서도 충분하게 이런 구간이 나오죠. 자, 제가 이쪽 구간에서 매매하지 않죠. 올라가는 부분 확인하고, 즉 신고가를 확인하고 나서 조정 거치고 반등을 확인한 이후에 매수했을 때 몇 프로입니까? 31% 수익. 그리고 내가 판 것보다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매수한 결과 18%, 그쵸? 그리고 13% 추가적인 시세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진짜 가격이 중요합니다. 이거 말고는 주식시장에서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와서 배우시고요.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즉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내가 철저하게 가격을 봐야 된다는 거고, 그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앞으로 좋을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런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제가 정확하게 타점까지 공개하면서, 제가 직접 매매한 타점까지 공개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상황에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강한
신고가 종목이 즉 돌파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이 앞으로 4월과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 자, 그러면 이 종목군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내가 그 분류를 해서 매매를 이어갈지를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쵸?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타점, 그리고 4월과 5월 달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돌파 종목이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돼야 되는지 그 내용을 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